들으셨네요. 저는 이 NMB가 리더님들이 만약에 스피커야. NMB 어떻게 준비할 것 같으세요? 했던 사람 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메이는 정답이 있는 사업이에요. 정답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NMB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진행되어 있지만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듣던 분들 저도 선배 리더님들이 하셨던 거 제가 듣고 또 이런 자리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NMB를 준비할 때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다 짜내는 느낌이에요. 막 그냥 내가 안에 있는 걸 다 짜서 뭐 하나라도 조금 또 저녁 NMB는 더 해요. 낮에는 조금 부담감이 조금 덜한데요. 저녁은 어쨌든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후원하시고 이렇게 좀 약간 지친 몸을 이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NMB를 조금 제가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조금 그래도 좀 어설프기도 하겠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정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4주차로 진행되는 NMB를 한번 한 세트로 드러내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NMB 노트를 준비를 하고 1주차, 2주차, 4주차까지 항상 세트로 드러냈던 게 있거든요. 거기 제목은 다 똑같아. 1주차나 2주차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강의하시는 리더님들마다 조금 자기만의 노하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진짜 이렇게 짜내서 가지고 왔어요. 제 경험도 집어넣고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뭐 누군가 이 일을 풀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실래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다 보면 막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정말 그렇게 부족하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리는 리더님도 계실 거고 또 어느 분은 조금 졸려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간절함? 그쵸. 내가 내년 회계연도에 대한 목표가 있어? 아니면 어떤 아메에 대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아마 너무 달콤하게 제가 정말 엉망으로 해도 정말 달콤하게 들리실 거고요. 어쩌면 그냥 뭐 이렇게 습관처럼 오시는 분들은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스폰서님이랑 미팅을 하고 조금 뒤늦게 스케줄 미팅을 했는데요. 스폰서님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골든타임 5, 6, 6, 7, 8은 너무 다른 연도랑 너무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3개월 어찌 보냐에 따라서 앞으로 비전 보너스도 있죠. 그리고 본세에서 3, 6, 9를 얘기하잖아요. 3년 후에 비전 보너스, 6년 후에 글로벌 아메이 70주년, 그리고 또 그 9년 후에 뉴트리라이트 100주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3개월만 리더님 잘 보내셔도 정말 다른 판이 바뀌는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업하는지랑 한번 그걸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꿈의 실현이에요. 1번 제가 PPT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PPT를 저는 약간 PPT를 하니까 제가 이 답변할 때 막 제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여기 있는 거 받아 적기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오늘은요 리더님들 막 이렇게 받아 적지 않으시고 약간 팁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지는 있지만 그래도 나만의 또 어떤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1번은 꿈의 실현인데요. 아메 사업이 왜 낯설었어요? 왜 우리 어른인데 왜 꿈을 물어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도 꿈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꿈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낯선데 저는 그냥 이 안에서 꿈꾸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꿔본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지 않고 그냥 회사 생활을 너무 고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1년 동안 아메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오는 것조차도 힘들고 막 이렇게 몸이 고단했기 때문에 꿈꾸는 것도 배워야 되는구나. 다른 리더님들이 꿈꾸는 걸 보고 나도 좀 그걸 가지고 내 꿈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꿈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지중해 갔다 왔잖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나 다 꿈 이뤘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나 다 꿈을 다 이룬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트레비 분수, 거기 스페인 광장 이런 거를 그냥 TV에서나 이렇게 누군가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번도 그런 곳에 저는 갈 거라고 상상을 안 했어요.
제 인생에는 그냥 우리나라 정반대편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걸 저는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가 1번 챕터 그 꿈의 실현을 준비하면서 나 꿈 이룬 것 같아. 딱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말 이게 저기 지중해 크루즈가 저만 간 게 또 아니잖아요. 가족 여행까지. 근데 너무 하기 싫었던 일인데 제가 잘 감당했더니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저기 남편까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한번 마음껏 이 안에서 꿈을 꿔봐야 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44살에 아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마음을 먹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삶이 너무 고단해요. 너무 고단한데요. 50살부터는 좀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암에 5년 차 49살이 되니까 딱 연봉이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막 넉넉하진 않아요. 1억 받는다고 해서 리더님들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는 해결한 금액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딱 그때부터 제가 조금은 암의 사업이 힘들지 않게 조금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받으면서 좀 더 제 꿈을 더 키워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요. 또 다른 꿈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파트너들도 이 안에서 꿈을 꿀 텐데 그 파트너들이랑 같이 한번 잘 해봐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저는 이 그림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항상 제가 NLP 때 쓰는 그림인데요. 내가 이제 이 자리 출발을 해요. 그러면 나의 꿈은 여기에 있어. 근데 성공이라는 건 뭔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쫙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제가 첫 번째 들었던 NMB에서 어느 리더님이 이렇게 웅덩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큰 게 있어. 근데 저는 이 그림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많이 보셨죠? 내 꿈이 작아. 요만해. 그냥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어볼까? 아니면 뭐 조금 해볼까? 내 꿈이 어쨌든 좀 작으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겠죠. 여긴 또 안 빠지고 가겠죠. 근데 여기는 빠지겠죠. 일단 빠지는 적도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제일 좋은 거는 이 꿈을 키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꿈을 키워서 이렇게 굴러가다가 어쨌든 내가 조금 힘들거나 역경이 오면 그냥 한번 덜컹, 또 한번 덜컹 하면서 넘어가서 끝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빠지더라도 빨리 나오시면 저는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꿈을 키워서 나오시면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번 빠져. 그러면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 혼자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걱정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꿈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더 나오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안에서 꿈을 왜 우리가 별똥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왜 이루어질까요? 항상 기도하던 사람은 딱 별똥별 떨어질 때 하나님 저 다이아몬드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 근데 평소에 꿈이 없어. 그럼 무슨 나 어떤 소원 빌자 하면 어때요? 금방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리더님들 한번 여기서 꿈을요 좀 유치하기도 해요. 어른이 꿈을 꾸고 뭘 한다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유치하게 한번 누군가의 거절에도 누군가의 함부로 던지는 그 말에도 절대 놓치지 않는 그 나만의 한 가지는 꼭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꿈을 간직하고 이 안에서 덜컹거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가 하다 보면 꿈을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저처럼 나 왠지 꿈을 이룬 것 같아. 저 진짜 꿈을 이룬 것 같거든요. 좀 더 큰 꿈을 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런 리더님도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씩 그러니까 막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막연하게 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유치하게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그 꿈 하나는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꿈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이 작업 진짜 너무 많이 했거든요.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약간 콩당콩당 뛰는 꿈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한번 적어보라고 해서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딱 뭔가를 생각했을 때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 그럼 진짜가 아닐까요? 그런 꿈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한번 마음껏 적어보면 어떨까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껏 진짜 막 가고 싶은 거를 한 100개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고 싶은 것도 한 100개 적어.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건 많지만 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조금 놓치고 살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여기 와서 배웠거든요. 그냥 꿈이라는 건 내가 좀 뭔가 되고 싶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아마 내가 되고 싶은 것,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곳에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인데요. 저도 여기서 이곳에 와서 배웠어요. 단기, 중기, 장기로 한번 나눠서 내 목표를 끊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5년 후에 1억. 그러면 돈으로 따졌을 때 1억. 또 나눠서 그럼 이때는 내가 한 5천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좀 끊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눠서 제가 꿈을 설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캐시백은 내가 몇 년 뒤에는 꼭 받아야 되겠다. 이 목표가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를 또 년으로 쪼개고 또 한 달로 쪼개고 또 일주일로 쪼개고 매일매일 쪼개고 이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훌쩍 그 꿈이라는 곳에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다른 걸 아마 느끼실 수 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하려면 대가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뭔가 지고 우선순위에서 놓치고 대가집을 안 하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걸 이루기는 어려운 것 같고 조금은 뭔가를 내려놓고 이 안에서 정확한 대가집을 했을 때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냥 약간 좀 막연해. 아직도 뭐 저는 가고 싶은 게 없었던 사람이라서 그러거든요. 저는 가고 싶은 것도 없었고 별로 사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돈으로 우리 가정에 얼마가 필요해. 이걸로 조금 이렇게 쪼개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 돈이 필요하시다면 좀 쪼개서 우리 가정에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해. 제가 퇴사를 하고 제가 PTD 했을 때 전업을 했어요. 근데 PTD도 돈이 그렇게 회사 다니는 만큼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얼마야? 그럼 내가 얼마를 앞으로 쓸 수 있어? 저는 이걸 쪼개서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 그럼 언제부터는 추가 수입이 더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약간 쪼개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외치고 선포해라. 말에도 에너지가 있다. 말대로 된다. 말의 힘을 믿어라. 그냥 빡빡 우기는 거예요, 리더님들. 그냥 우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괜히 내가 왠지 안 될 것 같고 외치면 안 될 것 같고 망설이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한번 꿈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하루 매일매일 빡빡 우기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믿음을 이기는 스펙은 없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어차피 리더님들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면요. 누구나 다 성공을 하실 수 있어요. 단지 빨리 되고 늦게 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 진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자신 없게 이 안에서 3%부터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 자리만 떠나지 않으시면 반드시 성공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고 그냥 매일매일 빡빡 우기면서 한번 계획 나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감. 주눅들지 마시고 자신 있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좋은 꿈이 있어.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꽉 몽상가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1000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은 없었고 속도는 느렸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내 꿈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애썼던 매일매일이 있어요. 오기 싫었던 미팅장 매일매일 미팅 있을 때마다 오기 싫었던 거 오려고 애썼던 시간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싫은데 또 가서 만났던 시간도 있고, 또 음원 듣기도 싫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뚜벅뚜벅 했더니 지금 행동으로 조금 했더니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은요, 행함에서 온대요. 그쵸? 이거 스폰서님 강좌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도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항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맞게 제가 행동하려고 많이 애썼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저한테 너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뭐가 이 안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가 가장 첫 번째로 떠올라?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딱 다이아몬드가 됐는데요. 그 얘기, 예전에는 테스트를 통과했더니 베스트를 주시더라.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막 이 앞에서 막 성공자들이 얘기하면 그래 테스트 통과하면 베스트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다이아몬드가 되니까요. 이거 진짜네.
내가 정말 이 테스트를 하나하나 잘 이 안에서 통과를 했더니 이거 진짜 베스트를 주시네. 정말 이런 걸 주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 그 테스트 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테스트 같지 않아요? 큰 거일 수도 있고 정말 사소한 걸 수도 있고 그 테스트를 한번 잘 이 안에서 알려주는 대로 정답지대로 한번 하시면 정말 정말 멋진 베스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안에서요,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꼭 이 안에서 꿈을 이루시는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꿈 하나 딱 붙드시고요. 내 그 매일매일의 그 행동을 해나가는 그 리듬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다음엔 두 번째는 이의 답변이에요. NMB가 4주차로 진행되는데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YAM도 중요하고 뭐 매출 증식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한데 누군가가 저에게 넌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전 이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 답변은요. 내가 이의가 없어야 돼. 내가 이 안에서 이의가 없어야 되고 또 내가 그 이의를 누군가의 이의를 풀어줄 수 있을 때부터가 저는 진짜 사업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저는 그 사업의 시작은 그냥 누군가의 이의를 내가 풀어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나한테 이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 어떻게 이의를 풀어보는지 그냥 제가 PPT를 준비 안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리더님들. 그냥 저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분일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막 너무 저희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힌트를 얻으셔서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이 안에서 난 아직 이의가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을 수 있어요. 있어도 대답 안 해. 저는 어떤 이의가 있었냐면 이 암의 사업은 똑똑한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이의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왠지 똑똑한 사람이 좀 더 잘 알아듣고 똑똑한 사람이 더 행동하는 것 같고 저는 좀 똑똑한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이의가 조금 있어. 그러면 누군가의 이의를 풀어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미팅 참석 더 해보시고 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공부해보시고 또 제품도 한번 더 공부해보시고 수익 구조도 먼저 공부하셔서 내가 먼저 후원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누군가의 이의를 풀어주는 걸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의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그냥 관심이 없어. 아메이에는 그냥 땡깡을 부리는 거야. 쌩떼 부리는 거야. 와서 막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나 남편이 반대해. 그냥 아이가 어려서 못해.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냥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건설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걸 조금 구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유도 없이 생떼 부리는 리더님 분이 계시다면 그냥 너무 막 이렇게 진지하게 풀어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가볍게 그랬구나 하면서 난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돌아서 신뢰 쌓기부터 그리고 그분의 현실 점검 다시 현실 점검해주고 다시 신뢰 쌓기 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되시는 분은 관심도 없는 분들한테는 좀 이의를 풀어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의가 있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만나면 어때요? 네? 질문할 때 느낌이 어떠세요, 리더님들? 골치 아파요? 신나죠? 진짜 이의 있는 분을 만나면 리더님 신나셔야 돼요. 왜? 그분들은요 이의를 풀어주면 사업을 하실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의를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암의 회사는 진짜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어떤 이의를 가져와도 다 풀어줄 수 있어요. 풀어줄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의가 있는 분들은요, 정말 기뻐하셔요. 그분 진짜 사업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하는 걸,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관심일 때가 제일 문제야. 그냥 관심도 없는데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지 진짜 이의가 있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 배우죠. 이의할 때 누군가 막 뭐라고 얘기할 때 싸워라 싸우지 말아라. 근데 속에서는 천불이 난다. 그쵸? 막 모르고 막 떠들면 막 진짜 막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일 이제 화가 났을 때는 아메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 막 화나지 않아요? 나한테는 이게 너무 소중해. 나한테는 이 아메 사업이라는 게 너무 소중한데 누군가 이 아메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 그럼 막 저도 얼굴 울그락불그락 막 진짜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이 안에서 싸우지 논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애를 쓰는데 표가 나요, 저도. 그래갖고 막 저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얘한테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거든요. 막 화가 나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배운 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다. 싸우지도 말고 지지도 말아라 라고 배웁니다.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예요? 저 1번으로 비싸다 갖고 왔어요. 비싸다. 너네 건 비싸.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치. 다 적기는 힌트만 얻으세요. 제가 그냥 한번 누군가 앞에서 나한테 너네 거 비싸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치. 다른 제품들과 가격만 비교하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저는 이 일을 풀 때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뭐가 제일 비싸다고 해요? 대부분? 그쵸. 뉴트리라이트. 또? 화장품? 화장품도. 그리고 원포온도 비싸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샴푸. 그리고 칫솔. 그쵸. 다 비싸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세제는 가격만 보면 비싸지만 고농축이라 희석해서 쓰면 싸다. 가격만 보고 비교해도 세제는 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너네 세제는 희석해서 써야 돼서 불편해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세제를 희석해서 쓰는 불편함을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소비자가 쓰는 걸 편리하게 만들어서 많이 팔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아메이는 그거를 많이 들으면서도 고농축으로 만들까요? 그렇죠. 리더님들 이유 아시죠? 그 이유를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회사는 아마 환경에 조금 해가 덜 들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친환경으로 만들어도 조금 환경에 해가 덜 가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희석을 하면 한 병에 한 700원 정도 돼.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타협할 수가 없어. 이거는 싸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뉴트리라이트 비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치 좀 비싸지. 나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영양제를 왜 먹어? 왜 드세요? 우리 건강해지려고 먹잖아요. 싸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치. 공장에서 만든 제품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이 안에 왔더니 공부를 했어. 농장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 되는구나. 우리 사람 몸에는 화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든 걸로 그러니까 농장에서 만드는 걸 식물에서 나온 걸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 제품으로 갈아타면 비싸요, 안 비싸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약국에서 사서 드시다가 뉴트리라이트 우리 걸 먹으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는 내가 영양제를 안 먹었어. 근데 와서 공부해보면 영양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요즘은 환경적으로 뭐 비타민 C라 하나라도 드셔야 되는 환경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안 드시던 분이 우리 걸 또 사 먹으려면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저는 이렇게 잘 풀어주려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건강보조식품 안 먹던 사람들이 추가로 먹으라고 하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하지만 우리가 싸다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비교해주기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보면 비타민C보다 많이 드시는 게 오메가3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메가3 근데 막 코스트코 이런 데서 많이 사 드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오메가3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임산부들한테 오메가3를 권장하는데 먹으라고 한대. 근데 우리나라 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 이런 걸 이제 풀어주는 거죠. 너무 중금속 오염되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지 오메가3를 그리고 뭐 통도 투명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비타민 E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해야 되는구나 하고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포원
그리고 칫솔도 저희 너무 설명해주기 좋잖아요. 이렇게 사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우린 동글동글해 커팅되어 있어. 그리고 뭐가 하나로 있지만 다른 건 이렇게 모여 있어.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포원도 마찬가지로 간장은 뭘로 만들게 물어보면 다들 뭘로 만든다고 해요? 메주. 근데 우리 마트에 있는 거 메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우리 고추장은 뭘로 만들어요? 그치,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트에 있는 거 고춧가루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밀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야. 그런데 진짜 고추장을 먹으려면 우리 고추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메주가 들어가는 건 된장은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 중은 아메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메주로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3분의 간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알려주면 절대 비싸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일반 마트에서는 고춧가루로 만드는 고추장이 없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저는 좀 풀어주려고 하고 또 맛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하고 정수기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즘은 저는 그 말 되게 많이 해요. 정수기 공부가 아니라 물 공부 한번 해보자. 사람이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 책도 많고 이런 정보들이 많으니 우리 물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정수기를 좋다고 하지 않고 조금 물 공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청정기 같은 경우도 청정기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리더님들이 아메이를 안 했어. 그럼 청정기 뭘로 고르세요? 디자인, 그리고 연예인, 대기업이 파는지, 그리고 조금은 가격도 좀 볼 거고 이런 걸 보는데 청정기는 뭘로 기준이 돼야 돼요? 필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너가 사고 싶은 건 뭐야? 그걸 한번 선택해보고 우리 아메이 걸 보고 한번 비교해봐. 비교해봐. 그리고 너한테 유리한 걸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면 비싸다는 얘기 할 거예요? 안 할까요? 뭔가 제 역할을 했을 때가 진짜지 아무리 싸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거기 버려지는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한 번에 풀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풀어주고 그리고 저는 또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진짜 이 아메이 미팅장이 좋았던 이유가 어떤 생필품을 고르는 기준을 알려줘서 좋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기준이 없었어요. 어떤 영양제를 골라야 하는지 뭐 어떤 정수기를 골라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는데 저는 이 미팅장이 그 기준을 알려줘서 좋았거든요. 사업 안에도 생필품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일주일에 한번 미팅장 한번 같이 가볼래? 미팅장 간다고 다 사업하는 거 아니야. 나랑 한번 가보자. 그래서 꼭 초대로 모든 거는 이의는 초대로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풀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도움이 되세요? 두 번째는 다단계잖아. 아직도 있죠. 저는 며칠 전에 미용실에서 이렇게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거 너무 좋대요. 그래서 회원가입도 다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후원자 번호도 주고 너무 바쁘니까 이랬는데 그 다음 이제 다음에 머리 하러 갔는데 회원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애기 막 뭐 좋다고 해놓고 그래서 원장님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다단계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근데 조금은 허무해. 그러니까 아직도 아메이를 다단계로 하는 건 조금 진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간혹 그런 분들 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상한 사업이라 생각했지. 근데 왜 다단계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요. 왜 다단계로 생각할까요? 근데 대부분 답을 못해요. 진짜 대부분 답을 못해요, 리더님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딱 5분만 들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딱 5분. 딱 5분. 그럼 뭐만 얘기하면 다단계라는 편견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유통이랑 112 수익 구조 있죠. 저 그거 진짜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 만약 사업 설명이 어렵다. 나 조금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캐시백의 원천이 되게 좋은 돈인 그러니까 건강한 돈인 거잖아요. 윤리적인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캐시백의 원천이 광고 유통비 대기업이 가져가던 거 연예인이 받아가던 그거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얘기와 나눠줄 때는 112 요걸 딱 설명해주면 다단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몰랐을 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뭔가 막 자료를 이렇게 막 펴놓으면 저도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막 주섬주섬 자료 꺼내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했던 게 삼색 볼펜이 있죠.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저는 볼펜. 아직도 있어요. 지갑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꺼내가지고요. 티슈 있죠. 티슈.
카페 가면 티슈, 뭐 식당 가면 이렇게 어떤 종이. 여기다 저는 그거 전 진짜 많이 했어요. 자연스럽잖아. 뭔가 이렇게 내가 짜고 온 것 같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리더님들도 그거를 한번 볼펜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한 5분 정도만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걸 한번 매일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단계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으면 없죠. 그렇죠. 막 속이 천불이 나지만 그리고 저도 세 번째는 시간이 없다. 저도 이걸로 밀어냈던 사람이고 저 시간 없어요. 왜냐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자는 것도 고달픈데 무슨 미팅장이야. 시간 없어요. 저 못해요. 저도 이걸로 밀어냈었는데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 넌 항상 열심히 살더라. 나 열심히 사는 사람 좋아해. 그래서 늘 널 응원하게 된다. 저 이거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퇴근하고 오늘 리더님 계시면 정말 뒷모습만 봐도 진심으로 응원하게 돼요. 저는 그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와보니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고 더 잘하더라. 바쁜 사람들이 뭘 더 찾더라. 시간이 많다고 하는 사업은 아니야. 바쁘겠지만 혹시 이 사업을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어때? 아닐 수도 있지만 내 말이 맞으면 어때? 잠깐 남는 시간을 이용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는요. 그러고 나면 그 바쁜 사람들은 음원 들어봐 뭐 이렇게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책 읽어 안 듣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분이랑 대화를 통해서 차로 출근하는지 지하철 타고 가는지 아니면 애기 엄마가 애를 맡기고 몇 시부터 시간이 괜찮은지 이거를 먼저 다 파악을 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분명히요. 아무리 바빠도요. 짬나는 시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화장하는 시간. 여자분들 아니면 뭐 청소하는 시간. 뭐 잠자기 전에 뭐 조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짬나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이걸 미리 파악해놨다가 이 시간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치고 들어가야 돼요. 리더님들. 뭐 차로 운전하고 간다? 그러면 너 뭐 들어? 뭐 라디오 듣고 음악도 들어. 이러면 그래.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음악 들으면 인생 안 바뀐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보내주는 음원 한번 들어볼래? 아니면 뭐 아침에 화장할 때 너 뭐 하고 들어? 화장해? 그럼 화장하지 뭐. 그럼 그 시간에 내가 보내주는 거 한번 들어볼래?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우리가 뭔가 들어가는 쪼개는 시간을 넣어야 해. 그래서 그걸 미리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저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낭비는 아닐 거야. 그냥 편하게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알아보는 시간으로도 좋을 거야. 그리고 또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도 있더라. 계속 바쁘게 살 수는 없잖아. 이번 기회에 나랑 한번 알아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쁜 분들은요. 조금 시간을 쪼개야 돼. 이 사람 바빠 죽겠는데 불쑥불쑥 찾아가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특히 또 퇴근하시는 분들 누가 찾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난 너무 싫었는데 막 퇴근 후에 찾아오면 막 미치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조금 편한 시간을 미리 파악하시고 바쁘신 분들한테는 부담 없이 뭘 걸어놓고 온다던가 그리고 바쁘게 사시는 분 더 잘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센스 있게만 하시면 충분히 한번 알아보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뭐 있어요? 나 못해. 자신 없어. 너니까 하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낯선 비즈니스야. 나도 너무 낯설어서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 이 안에서 하는 얘기를 나는 처음 들어봤거든. 다른 곳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 너무 낯설더라.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신 없는 건 너무 당연해. 그리고 너 사업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너 사업할 거야? 자신 없다고 하니까 고민해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사업할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이래요. 근데 왜 자신 없대? 그냥 슈퍼 바꿔 쓰는 건데. 그래서 너 사업할 거야? 그냥 알아봐봐. 알아본다고 다 사업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가 못하는 일이면 못하는 거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너한테 필요한 일이면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 우리 집 가정 형편은 내가 가장 잘 알듯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라고. 그리고 나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봐. 만약에 너가 알아보고 너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도와줄게.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봐. 이렇게 이분은요 좀 고민하신 거예요. 이 사업을 해볼까?
말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를 넘으신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래는 강력하게 당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없다. 저도 이거였어요. 아는 사람 없어. 그쵸? 아는 사람 그 속으로는 그저 자랑이다 그러죠. 저도 예전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 아메이는 어떤 직업군이 잘할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이 잘하면 뭐 보호망, 뭐 자동차 판매왕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공한 사례는 없어. 성공자 중에는 가정주부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 그 다음은 선생님들. 나도 지금 네트워크에 아메 하기 전에 알던 사람은 2~3명밖에 안 돼. 다 아메 하고 나서 만난 사람들이야.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이라 하는 거거든. 요즘은 많이 뭔가 찾으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추가 수입으로. 그런 추가 수입을 찾는 분들이 많더라. 아는 사람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지 나랑 한번 알아보자.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랑 사업하실래요? 나 못 팔아. 그쵸. 팔라고 한 적 없는데 자꾸 못 판대요. 이분도 아메 사업을 해보려고 고민을 조금 해본 거예요. 신뢰 쌓기를 잘하신 케이스예요. 나 못 팔아. 그치. 볼펜 한 자루도 팔아본 경험이 없는데 뭔들 팔겠니? 마트를 바꿔 쓰는 일이야. 한번 알아보고 나한테 유리하면 마트 바꿔 써보는 거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는 거고. 문제 있어요? 근데 못 판대요. 주변에 아메이 제품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소비자를 모으는 일이야. 그리고 혹시 마트 바꿔 써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어때? 치약 6,000원에 사서 6,800원에 사서 6,800원에 마진 없이 전달을 하는 일이야. 파는 일 같은데 왜 마진 없이 제품을 전달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파는 일이라면 아이에게 상속해 줄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파는 일이야. 그럼 아이한테 상속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도 팔아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에게 상속되는 일은 파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메 사업은 아이에게 상속되는 일이야.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들어볼래?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그분의 일을 한 번에 탁 해결해 주려고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요. 약간 호기심을 좀 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질이 안 맞아. 많지 않아요? 저도 이거 아메 사업 지금도 체질이 안 맞아요. 하는 일은. 보상은 체질에 맞는데. 그쵸? 저도 이걸로 밀어냈어. 저 체질 안 맞아요. 아는 사람 없어. 저도 막 이랬거든요. 4년 동안.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고 싶다. 난 돈 버는 것도 살림하는 것도 다 체질이 안 맞아. 나이 들어서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건 더 체질에 안 맞아. 그렇지 않아요? 체질에 맞지 않지만 보상이 크다면 어때? 체질이 딱 맞죠. 그죠? 아메 사업뿐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하기 싫고 체질이 안 맞는 걸로 시작했다고 하더라. 아마 남편도 직장생활 하는 거 체질에 맞지 않을 거야.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 중에 체질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나도 아메 사업은 체질에 안 맞아.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게 체질에 맞아. 저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려고 그건. 그러니까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건 저 집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 거거든요. 아메 사업 처음에는 체질이 안 맞는다 생각 들지만 보상은 딱 내 체질이야. 너무 좋거든요. 딱 맞더라.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어졌을 때 그때는 진짜 체질에 안 맞는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나는 미리 조금 감당하려고 해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요. 그쵸? 체질에 맞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는 거 체질에 맞을까요? 솔직히? 그쵸? 하지만 우리는 뭔가 잘 감당했을 때 나중에 체질에 맞는 걸 하기 위해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뭘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은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많지 않아요? 애기 엄마들 막 후원하다 보면 우리 아이 어려서 언니 못해요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아이들 한참 엄마가 필요할 나이지. 필요할 때 엄마가 케어해주면 너무 좋지. 솔직히 엄마가 키워주면 너무 좋지 않아요?
몰라서 우리가 안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막 노후 준비도 다 해놨어. 할머니가 부자야. 남편이 뭐 죽을 때까지 돈 벌어와 이러면 엄마가 집에서 잘 키우는 게 아이한테도 가장 베스트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 크더라. 좀 키우고 뭔가 해야지 하면 그때는 할 일이 더 없어지더라. 그렇거든요. 엄마들 언제 직장 생활 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회사 다 거의 그만두죠. 그리고 또 언제부터 돈 벌어요? 중학생 되기 전에 4, 5학년부터 뭔가 좀 알아봐야지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 중에 50대가 취업률이 가장 높대요. 그만큼 하지만 그때는 스펙이고 뭐 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잠깐 짬돼서 나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만 공부해보자. 이 안에서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내 수준, 옆집 아줌마 수준으로 키우지 말고 이 안에서 함께 잘 키워보자. 사업은 안 해도 이 안에서 시대 흐름만 배워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시대는 변하는데 엄마가 모르고 있으면 아이 잘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뭔가 투잡 찾지 않으세요? 다 요즘은 다 투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 알아보는데 그냥 마냥 무작정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팅장 온다고 다 사업하는 거 아니니까 나랑 이것저것 공부해보자. 나도 아이 키워봤고 다 키운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액수가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액수가 커져요. 진짜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키웠던 거 좀 후회할 때가 많아요. 별 티가 안 나요. 저놈이나 이놈이나. 그리고 이 안에서 자신 없지만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서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서 용기 있는 엄마들이 많아. 나랑 같이 한번 미팅장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반대해. 이렇게 무슨 남편이 이렇게 다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언니 저 남편이 반대해요. 이래.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업한다고 했어? 또 물어봐요. 너 남편한테 사업한다고 했어? 너 사업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니죠. 대부분 내가 하기 싫어서요. 핑계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으면 안 돼. 근데 남편분들 계시는데요. 남자분들 계시는데 와이프 아이메 사업한다면 왜 반대할까요? 에? 그래 뻔해. 돈만 많이 쓰고 제품 많이 왕창 사다 놓고 돈만 많이 쓸까 봐 반대하는 경우. 또 어쩌면 얘 어차피 하다 말 거야. 끝까지 못하래야. 이래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못 믿어서 와이프를 못 믿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누구를 되돌아봐야 돼?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야. 남편이 이 와이프가 나가서 막 정말 다이아몬드 될감이고 너무 잘할 것 같으면 반대할 거야 안 할까요? 돈을 매달 1,000만 원씩 벌어온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하다가 말 것 같으니까 다 반대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남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너가 이 안에서 조금씩 공부하고 변화하고 그러다 보면 캐시백까지 많이 받으면 남편은 어떨까? 남편도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몰라서 반대하는 거니까 남편이 열심히 벌어올 때 조금씩 준비해서 남편 어깨에 짐을 조금 덜어주자. 이게 보면 그런 거 있죠. 왜 우리가 남편이 우리 아미 사업을 한대. 그러면 우리가 집을 청소 못할 정도로 바빠요? 그래요? 리더님 성공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집을 청소 못할 정도로 바쁘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솔직히 어떤 또 진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좀 다른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남편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부지런 떨고 좀 더 말도 예쁘게 하고 좀 더 깔끔해지고 우리가 먼저 변화한다면 조금 남편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금 맨 처음에 반대하더라도 우리의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생각을 들고요. 다음은 또 말을 못해. 나 말 못해. 만나면 말 너무 잘하잖아. 그쵸? 옆집 아줌마 얘기하고 우리 애들 얘기하고 시어머니 욕할 때 보면 어때요? 말 겁나 잘하는데 말 못한대요. 그래도 우리는 컴다운하고 이제 우아하게 말을 잘할 필요는 없어. 진짜를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만 있어도 성공하는 사업이야. 이 사업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랑 같이 알아보자. 이 안에서 공부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이 엄청 많이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도와줄게.
말을 못한다는 거 리더님들 뭐예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것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예전에 비서라는 직업을 했는데 누군가 비서가 새로 들어왔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그분한테 비서라는 직업을 업무를 주고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내가 잘 알려줬어. 그럼 어때요? 잘할 수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니까 그것도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이 안 되잖아. 돈 안 돼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처음부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 얼마를 벌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 4개월 때부터 추가 수입으로 150에서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돈 돼요? 안 돼요? 되죠.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부업으로 아메에서 3, 4개월 딱 되니까 추가 수입으로 하면 아메에서 150에서 200만 원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얼마 벌고 싶어?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알았어. 돈에도 속성이 있다는 것을.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더라고. 돈을 공부해야 한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 부모님도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메 사업은 조금 다른 속성의 돈을 만드는 사업이야. 김승호 대표님의 돈의 속성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책을 권해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한번 읽어봐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지만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 어느 가정이든 수입이 끊기는 순간이 왔을 때 크던 작던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돈을 만드는 사업이야. 우리 여기서 돈 공부도 함께 해보자. 왜냐하면 아메 사업은 돈 공부를 안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메 그 자산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메 사업만큼 어렵고 돈 안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공부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성공 확률이 희박해. 돈 버는 사람 못 봤어. 그래, 희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어떤 기준으로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럼 아메에서 성공은 뭘까? 어떤 분들은 50에서 100만 원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백만 원, 어떤 분들은 몇천만 원.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오너 외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나는 못 봤어. 근데 이 안에 와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막 아메 사업하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 많아요. 뭐 예전에 누가 했는데 망했어. 뭐 지금도 누가 했어. 뭐 예전에 작은 아버지가 있어, 이모가 있어. 막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망했다. 뭐라고 하세요? 망했어. 이러면 누가 하다가 망했어. 그래서 우리 집은 아메 암자도 못 끄네. 막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저는 마트 바꾸는 일인데 왜 망했을까? 샴푸 떨어지면 샴푸 사고, 치약 떨어지면 치약 사고,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고. 매장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정확하게 왜 망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메 사업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욕심내서 망한 건 아닐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메 사업은 어느 그룹에서 누구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아메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거든. 아메가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대. 사람 나이로 치면 청년이 된 나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제대로 하는 그룹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룹이 너무 극명하게 이게 지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은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가장 잘하는 분이셔. 미팅장 가면 뵐 수 있는데 같이 가볼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요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뭐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이런 이의가 있는데 잘 안 풀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약간 이 답변은요 믿음, 소망, 사라지게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항상 스폰서님 말씀하는 약간 센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그분들의 눈빛 막 이렇게 풀다 보면 이렇게 동공이 싹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어. 그게 그분의 핫버튼이기도 하고 약간 뭔가 질문을 많이 해서 약간 센스가 필요한 게 이 답변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해보셔야 돼. 그리고 이런 진상도 만나보고 또 꼭 좀 잘하는 착하게 답변하신 분도 만나보고 내가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가 꼭 정답은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약간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탱코어예요. 저는 탱코어라고 쓰고 경력 일지라고 읽어요.
우리는 그냥 탱코아라고 하니까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사업자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영 노트가 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지 없이 사업하는 건 장사일 수 있어요, 리더님들. 근데 내가 뭔가 정리를 안 한다. 노트에다 뭘 안 한다. 이러면 좀 많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이거 탱커를 하면 항상 제가 모셨던 회장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 회장님 집무실이 이렇게 벽이 쫙 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몇십 년 만에 정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정리를 하는데 책이 쫙 꽂혀 있고 이렇게 밑에는 막 30년, 40년 전에 우리로 말하면 탱커야. 경영일지. 모양도 다르고요. 막 떨어진 거, 포즈, 막 이런 게 막 수백 건일 것 같아요. 그게 쏟아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우리만의 경영일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탱ኳ라고 너무 조금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업가지, 나는 경영을 하지, 그걸 내가 좀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음원 들었을 때 초창기에 딱 2가지만 들렸어요. 막 뭐 성공자들이 막 쏟아져 막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돈 안 되는 구간 빨리 지나갔다. 그리고 2번째는 탱코아 썼다. 어떤 음원을 들어도요. 저는 그 얘기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탱코아를 조금 초창기에 엄청 잘 쓰려고 애를 썼었어요. 매일매일 한다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메 사업은 더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걸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생각을 살짝만 바꾸면 이것만큼 쉬운 일은 없어요. 인생을 바꾸는데 탱코에 있는 것만 하면 된대.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탱코아를 안 쓰고 다이아몬드 되는 것도 기적이고 탱코아를 썼는데 다이아몬드 안 되는 것도 기적이다. 그쵸.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게 왜냐하면 아메 사업은 누가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인 거잖아요. 1인 기업인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탱코아라 시스템 안에서 탱코아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건데요. 저는 탱코아를 받으면 어떻게 쓰세요? 제가 저만의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탱코아를 딱 받잖아요. 다음 달 걸 써요. 그럼 저는 날짜를 다 써요. 6월 1일 무슨 요일 6월 1일 그래서 끝까지 한 권을 다 써요. 날짜부터. 그 다음에 뭐 써요? 저희 스폰서님들이 잡아주는 미팅부터 여기 위너스 안에 시스템 미팅부터 그 칸을 먼저 다 채워요. 그리고 또 우리 팀 미팅도 채우고 또 저희 일정도 다 채워놔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이제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탱코아 막 팀에서 프로모션 많이 하시죠. 저도 저희 팀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얘기 하냐면요. 탱코아를 집에 와서 쓸 거면 하지 마. 집에 와서 숙제처럼 일기처럼 탱코아를 쓸 거면 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건 노동이잖아. 힘들어 죽겠네. 씻고 잘 시간도 없는데 또 거기 와서 뭐 프로모션 한다고 막 탱코아 쓰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건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탱코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탱코아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그때그때 생각 그리고 내가 만약에 탱코아가 딱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어떤 탱코아는 X가 하나도 없어. 쫙 일기처럼 써놨어. 근데 어떤 탱코아는 어느 분의 탱코아는 X 취소.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카페에서 책 읽음. 또 뭐 여기는 뭐 다시 뭐 생겼어. 그러니까 뭐 빨주노초 파나면 색깔이 막 볼펜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진짜 탱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그때그때 그리고 우리 아메 사업은 왜 그때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들 있지 않아요? 영감 같은 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리더님들. 진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딱 내가 기억했다. 뭐가 딱 떠올랐어. 나 이거 기억해야지 하고 집에 와서 기억하면 뭐였더라 끝나잖아. 그때는 탱코에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내가 쌓아가면 진짜 이거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탱코아를 한번 리더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채우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하기 싫으니까 막 스티커 있잖아. 예쁜 거 빨주노초 막 붙이기도 하고 너무 쓰기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알록달록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온도로 탱코아를 내가 쓰고 있느냐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지금 탱코아를 안 쓰고 있다. 괜찮아요. 딱 3개월만 초집중 3개월. 지금 골든타임 6, 7, 8만 쓰셔도요. 아마 다음 회계연도 핀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진짜
제대로 그냥 누군가가 시켜서 그냥 일기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탱과를 제대로 채운다면 3개월을 뭔가 열심히 하면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사람이 나오던가 PB가 오르던가. 딱 3개월. 한번 3개월만 리더님들 미쳐서 탱크 한번 써보세요. 한번 열심히 하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나오던가 PB가 오르던가. 한번 붙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무서운 힘이 생긴다. 반복하면 실력도 늘지만 실수도 많이 생기죠. 뭘 하다 보면. 그런데 아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실수도 나중에 나의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현재는 꿈은 점프가 가능한데 기본기는 점프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기의 핵심은 반복을 하되 우리가 한번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3개월만 우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탱크와의 운동. 우리 몸이 아프면 뭐예요? 만사 귀찮잖아요. 막 몸이 아프면 아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도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운동.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운동, 건강 챙기기. 두 번째는 책 읽기예요. 하루에 30분. 저는 아미 사업하고요. 딱 결단했던 게 소설책 끊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전 TV는 잘 안 봤는데요. 베스트셀러를 처음부터 10위까지 다 읽어냈었거든요. 소설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소설책. 근데 여기 왔더니 읽지 말래. 자기계발서 읽으래. 근데 저는 자기계발서를 왜 안 읽었냐면 해답이 없잖아. 답이 없잖아. 그래서 뭐 하란 얘기야.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 이런 거 잘 안 읽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딱 30분 반. 그리고 창업자 책은 꼭 한번 보세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뭐 심플리지 되게 많거든요. 스폰서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안 읽은 분 계시다면 창업자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고요. 후원용 책도 되게 많아요. 파이프라인의 우화, 뭐 카피캣, 가정 속의 금맥. 저는 우리 스폰서님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줬는데요. 어떤 생각할게요? 저는 막 여화 증인인가? 무슨 이것도 그러니까 나한테 저는 너무 그 책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막 그림도 막 미국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속지는 누리끼리 하고 이게 뭐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서 읽었게요, 안 읽었게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으면 사업했겠죠. 소설책에 빠져서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뭐 건강 관련 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책은 정해놓고 시고요. 그리고 요즘 뭐 리더가 되는 책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멘탈에 관한 책들 많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 요즘에는 책을 쭉 읽어내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섞어서 읽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분명히 누군가는요. 이렇게 후원하다 보면 음원으로 후원되는 사람도 있고 먹는 걸로 후원되는 사람도 있고 대신에 책으로 후원되는 분도 계시죠. 책으로 후원되신 분은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안 읽었어.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후원용 책이라도 꼭 한번 읽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원 듣기. 음원 잘 들으세요? 네. 저는 음원을 참 그래도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었거든요. 4, 5시간이니까 음원 하루에 2, 3개씩 듣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음원을 듣기도 하고 저도 지금 음원 노트가 진짜 많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빼곡하게. 그냥 저는 한 자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가서 만나는 사업이야. 근데 내 경험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린 책을 읽을 시간도 없어. 막 바빠. 그런데 음원은 누군가의 경험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을 딱 만났는데 막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리더님 음원이 딱 생각이 나. 스토리가. 그리고 딱 해서 우리 아메 사업하시는 분에 어떤 리더님들이 있더라고 또 막 그 얘기를 나누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원은 꼭 놓치지 마시고요. 화장할 때라든가 저는 서머리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이에요. 한번 음원은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고 또 들으면서 또 제가 또 느끼는 거 뭐냐면 다이아몬드 되니까 더 듣기가 힘들어요. 이런 스피치 준비해야 되죠. 또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되기 전에 한번 음원을 싹 다 들어 놓으시면 이분은 딱 듣다 보면 누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근데 그럼 전달해요? 안 해요? 전달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도 많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는 그냥 딱 전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음원을 들으면 그래서 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음원 노트에다가 이거는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누구한테 한번 전달해봐야지. 이거는 뭐 자영업했던 분들 이렇게 좀 적어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못 들을까 봐.
그래서 음원을 좀 많이 들어놓으시면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 누군가의 이의를 풀어준다거나 이럴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을 1시간, 1시간 반에 다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음원 놓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고, 네 번째 미팅 참석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가장 중요한 게 미팅이란 말씀하시죠. 익숙함에서 특별함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미팅장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요. 나 오늘 하나만 배워가야지. 나 하나만 얻어가야지. 그리고 막 누군가가 스페셜 미팅에 오늘 알아듣는 그 한 분을 위해서 스피치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될게요. 그 알아듣는 한 명이 있다면 그거 제가 할게요. 저는 약간 이런 마음으로 미팅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특별함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원칙 이거는 그냥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근하듯 우리가 미팅장에 이 시간을 넣어야만 보상이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팅은 타협할 수 없는 거야. 미팅장 안 오고 성공하신 분들 봤어요? 단 한 분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미팅은 타협하지 마시고, 그런데 딱 미팅장 오면 다 똑같은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 했던 얘기인데 왜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와서 들으라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까지 이 사업의 눈치를 못 챈 거야. 이 사업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현실 점검해주고 다시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같이 느껴진다면, 근데 아메 사업은 어떤 사람이 잘해요? 맞아. 좀 겸손한 사람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겸손하게 이 어떤 미팅을 드러낼 수 있으신 분들이 하나라도 배워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냥 퇴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밥도 못 먹고, 그쵸? 그냥 가지 마시고 뭐 하나라도 꼭 건져가는 그런 미팅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 애용하기. 막 우리 탱커 쓰다 보면 제품 애용하기 보면 막 내가 아침부터 머리 감고 정수기 물고 다 쓰시는 분들 계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만 쓰는 거야. 히알루론산. 그러면 오늘은 그 제품 하나를 공부하는 거야. 시간이 정말 없으면 카다로그라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뭐 샴푸, 그럼 샴푸 하나라도. 이러해서 매일 제품 애용 하나를 하면서 조금 그 제품 하나씩 공부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우리 시간이 없잖아. 그쵸?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써봐야 우리는 나의 경험을, 나의 감동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써봐야 누군가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체인지 속도가 사업의 속도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근데 내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관리. 저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니까 소비자 15명에서 25명을 만들래.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게요. 회사 다닐 때. 막 그 사람 15명을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문고리하고 퇴근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주말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사업자로 만들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사업자로 만드니까 그들이 안에서 공부하고 그들이 바꿔 쓰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업자로 빨리 바꾸게 하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 관리가 만만치가 않다. 저는 누가 한 명을 후원해서 사업자로 만드는 게 쉽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로 많이 만들고 했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사업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소비자가 애용자 되고 사업자가 되고 하시니까 15에서 25명의 명단을 놓고 이것도 한번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몇 명의 소비자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2명이다, 뭐 3명이다, 많게는 5명이다. 좀 정해놓고 그 숫자에 도전하시는 것도 조금 빠른 성장의 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만나면 만나고 오늘 만나면 뭐 내일 만나야지 또 안 됐네 다음에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2-3명의 소비자를 꼭 만날 거야. 어떻게든 연락을 할 거야. 뭐 어떻게든 나만의 그 숫자를 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애를 쓰시다 보면 좀 더 빨리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 쌓기. 우리 파트너들 보고 이렇게 하면 언니 뭐 신뢰 쌓기 하고 왔어요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아메의 얘기를 프로포즈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건 신뢰 쌓기가 아니야. 그냥 동네 엄마랑 차 마시고 신뢰 쌓기 했다. 그거 신뢰 쌓기예요? 그거는 그냥 친목 도모.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동네 엄마들이랑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뢰 쌓기 정확하게 할 거는 우리가 이 사람이 내가 왜 오는지를 알아야 돼. 그냥 오늘 누가 언니가 뭐 시간이 남아서 왔나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암의 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날은 내가 아무 암에 대해서 암자도 안 꺼내도 그분이 암에 때문에 온 거구나가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우리가 그냥 해버리면 지지부지 시간만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내가 왜 가는지. 근데 만약 내가 프로포즈를 진하게 했는데 막 눈빛이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눈치 없이 들이대면 안 돼요. 그냥 살짝 빠져야 돼.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럼 또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소비자 관리랑 신뢰 쌓기 할 때 회사 다닐 때 바빴잖아요. 그럼 바쁘면 뭔가 좀 많이 문고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먹을 거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좀 시원한 거, 과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돌리면 막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한 번은 와요. 미안해서. 그래서 저는 그 미안함을 쌓게 하기 위해서 굳이 아메 하지 않아도 미안함을 쌓게 한 번은 하죠. 정확하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성을 계속 들이면 미안해서라도 한 번씩은 오시고 미안해서 뭐라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럼 또 한 번 나가서 또 한 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신뢰 쌓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뢰 쌓기를 하는데 우리가 막 아메 사업할 때만 막 멋있게 멀쩡하게 해. 그리고 뭐 식당에 갔거나 차를 마시거나 왜 평소에 그분이랑 하면 그분의 어떤 태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식당에 갔을 때 누가 수저를 놓는지 누가 냅킨을 까는지 그리고 조금 음식을 누가 잘 먹는 게 좀 조금 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게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안 해 하다가 현실 점검이 돼서 암에 괜찮네 암에 사업을 해봐야지 했을 때 내가 엉망진창이야. 인성이야 이런 모든 게. 막 다른 사람한테 좀 함부로 하고 뭐 종업원한테도 좀 함부로 하고 휴지도 그냥 막 버리고 오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분이 저랑 사업할까요 안 할까요? 비전은 내가 다 보여줬어. 근데 다른 사람은 찾아갈 수도 있겠죠. 진짜 신뢰 쌓기는 나 사업을 한다면 너랑 할게. 나 사업을 한다면 너랑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신뢰 쌓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정하게 말투라든가 모든 거에서 모든 행동을 조금 잘하게 좀 성공자의 모습으로 한다면 분명히 그분은 우리랑 사업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질문할 때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은 질문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신뢰 쌓기를 하고요. 사업 설명.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쇼도 플랜 하는 사람들 우리 직업이 그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금은 이 사업 설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바뀔 수도 있는 일이야. 그 한 번의 사업 설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진심을 담아서 혼신을 다해서 약간 좀 늘 떨리는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어쩌면 저분이 나로 인해 저분의 가문이 완전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성을 다할 거야. 혼을 담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는 사업 설명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사업 설명은요. 풀 사업 설명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분이 막 풀 사업 설명 나 이렇게 준비를 해갔어. 막 했는데 막 그분이 안 들어. 어때요? 막 당황스러워.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막 밀어내는 것 같아. 그런데도 막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좀 쪼개셔도 좋을 것 같아요. 5분, 10분, 15분, 20분, 뭐 1시간 풀 사업 설명. 그리고 하다가도 좀 눈이 흔들리고 막 너무 싫어하면 좀 슬쩍 땀을 하면서 덮으세요. 너무 막 내가 얘한테 오늘 가서 사업 설명 하고 올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여기도 센스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아메 안에는 다 모든 게 들어있죠. 가족, 뭐 여행, 친구, 돈, 뭐 자녀 뭐 다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의 핫 버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핫 버튼을 찾으신 다음에 그것부터 건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핫 버튼을 못 찾겠다. 그러면 얘기를 많이 나누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핫버튼을 꼭 찾아내시고 그 핫버튼에 맞는 사업 설명을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준비해서 하는 이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도 세워놓고 하시고요. 남편도 앉혀놓고 하고 아내분도 앉혀놓고 하고요. 연습을 이거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미팅장에서 많이 들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들 하시죠. 근데 막상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 입 밖으로 한번 뱉어도 보시고요. 녹음도 한번 해보시고 사업 설명은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고는 암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상담 잘 되세요?
참 어려워요, 상담. 스폰서 다 마음에 드세요?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파트너가 그래, 내가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우리 파트너는 내가 마음에 들까? 그쵸.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한 가지는 이 안에서 나의 성공을 바라는 유일한 사람, 가장 바라는 사람 누굴까요? 스폰서님이야. 그거 하나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평가의 대상이 아니야. 어떻고 저떻고 뭐 우리 스폰서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내가 스폰서가 돼보면요. 안 귀한 파트너가 없거든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한번 솔직하게 스폰서랑 상담을 하고 마음만 맞잖아요. 아멘 사업이 스폰서랑 파트너 딱 마음이 딱 철딱까지 딱 맞았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담은 우선 스폰서랑 관계가 맞아야 돼. 불편한데 상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계를 한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 나도 부족하고 우리 파트너도 내가 만족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단지 저 우리 스폰서님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분이야. 이것만 가지고 상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담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내가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 상담도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상담을 안 하잖아요. 그럼 상담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몰라. 근데 아메에서는 상담도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컴, 로스맵 자주 보세요? 뚫어져라 보세요. 그냥 뚫어져라 보면 어느 순간 딱 영감이 떠올라. 얘를 찾아가 볼까? 얘가 이번 달에 뭐 PB를 많이 썼네? 그럼 그분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레그별로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로스벨 딱 보면서 찾아야 돼, 명단을. 사람 없다, 갈 데 없다. 그럼 로스맵을 쳐다보세요. 그쵸? 그리고 뭐 프로모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항상 우리 사업이니까 누가 체크해요?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은 명단 작성입니다. 저는 스폰서님이요 명단 작성을 하래요. 여기 왔는데 제가 어떻게 깨요? 했어요? 저는 잠수 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사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왜 안 했냐면 나보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나보고 이 사람들한테 찾아서 나보고 암에 한다는 걸 알리라고? 나 이 사람 못해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저 사업 안 할 뻔했어요. 몇 달을 전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업 파트너들이 명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억지로 쓰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명단은요. 비전 본만큼 나오는 게 명단이에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비전 아직 못 봤구나. 그럼 좀 더 저는 기다려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그 파트너를 아직 애기다 생각하고 더 후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내가 핀을 가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파트너들 명단을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뛰어야 돼요? 내가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명단에 조금 저의 그 큰 상처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파트너들의 명단도 다 내 명단이라고 스폰서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딱 제일 많이 하는 말, 딱 한 명만. 누구 없어? 딱 한 명만.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 명 뒤에는 몇 명이 있다고 하시죠? 250명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아직까지 비전 못 본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딱 한 명이 없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아멘은 다 필요 없는데 딱 명단이 필요해요. 근데 명단은 내가 정확한 목표가 있거나 간절함이 있으면 스폰서가 명단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파트너가 뭐라고 얘기해요? 스폰서 누가 있고요? 스폰서 누가 있고요? 스폰서 누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진짜 명단일 것 같아요. 그리고 명단 작성할 때 이 사람은 이 사람 할 것 같고요. 이 사람 안 할 것 같고요.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그거 맞았어요? 확률? 다 안 맞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 내가 나 얘랑 친한데 얘는 할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안 하고요.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사업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샴푸 쓸 사람, 치약 쓸 사람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는 약간 그룹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스폰서님들 잘 아시니까 명단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명단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진짜 웃겨요. 막 동그라미 쳐놨다가 뭐 했다가 막 이런 게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저는 뭐 후원할 사람, 그리고 조금 후원된 사람은 점으로, 그리고 후원된 사람은 형광펜으로, 그리고 후원 안 된 사람은 빈 공간.
왜냐면 난 그 레그를 채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그려놓고 거기 안에 명단을 넣으려고 애썼던 그런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어저께 제가 스폰서님 만났는데 스폰서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파트너들한테 나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하라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로 파트너들 잘못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해라. 근데 그 나은 사람이 스폰서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보다 꿈이 더 큰 사람,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나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사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막 받아 적어서 갖고 온 거예요. 홍진혜 스폰서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 떠오른 분 계세요? 그게 영감이에요. 노트 딱 적어 놓으시고 내일 바로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몇 개 얹어보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 아메 사업은 비전은요, IQ 한 80만 넘으면 다 보지 않을까요? 안 들어서 그렇지? 그냥 들어보면 너무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대신에 누가 성공해요? 다 알아는 듣지만 낮아지지 못하면 이 사업은 성공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6%는 정말 진짜 낮아져야 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못하면 이 사업은 성공을 못하게 좀 겸손한 사람이 좀 잘하는 것 같고, 또 정직한 사람. 워렌 버핏이 그랬대요. 정직은 가장 비싼 능력이다. 싸구려 인간들에게 기대하지 말으라고.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려고 되게 말을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아주 작은 거라도. 왜냐하면 내가 작은 거짓말이라도 해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까 봐. 그런데도 또 모르게 또 나올 때도 있죠. 뭐 어디 갔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 가서 이렇게 작은 거짓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안 하려고 애쓰는데 조금 아메에는 좀 정직한 분들이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뭔가를 바쁘게 차는 사람, 또 잘 베푸는 사람. 이거는 또 저도 한번 저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하고요. 쉼없이 제가 목소리가 갈라지면서까지 달려왔는데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셔야 되는데요. 이게 NMB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막 이 노하우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정말 하나의 정도 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또 골든타임 6, 7, 8 3개월 정말 초집중하셔서요. 내년에 정말 저희 내년에 PT 파피티 캐시백 어때요? 최고잖아요. 비전 보너스를 못 가져간대요. 많이들. 그래서 그 돈이 PT 파피티로 내려온 거래요. 그래서 리더님들 꼭 초집중 3개월 초집중 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변화인 것 같아요. 리더님들 3개월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변화하셔서 꼭 푸켓의 주인공도 되시고 PT 파피티 그 캐시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